조금 복잡하긴 한데 쌤이 충분히 풀어줬고 SN에 대해서 써서 변수가 n과 a니까 그걸 n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꼭지점 생각하고 얘가 꼭지점에서 20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고려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a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틀렸어. 맞았어. 이런 이걸 어. 이거 다 풀면은요. 이걸 잘못 썼네요. 이거 뭐고 이게? 마이너스 2를 뺐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2가 되면 4의 제곱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4라고 적어서 4의 제곱분에? 아 전체 제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틀렸다. 다 풀어줬는데 틀리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끝이야. 끝.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부터 진도 나가면 되고, 자 등차 수열에서는 각 항에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했고, 등비 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해. 그래서 등비 수열이란 것이 A1, A2, A3, A4 이렇게 됐을 때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해서 AN이란 것이 계속 곱하기 R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AN 플러스 1과 AN에 대해서 같은 비율 R이 곱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얘를 AN 곱하기 R, AN과 AN 플러스 1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점화식이란 것은 AN과 AN 플러스 1 이런 일반 항들의 관계를 점화식이라고 해. 그래서 점화식 표현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자 이렇게 있다 치자.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R이 곱해진다 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도 R 곱해진다 했고, 여기서도 R 곱해지고 여기서도 R 곱해진다 했는데, 첫째 항은 뭐가 되든 상관없어. 그래서 얘를 A라고 보는 거야. A1이라 해도 되고 AA라 해도 되고. 그래서 얘가 A니까 얘가 AR이 되고, 얘가 AR 제곱이 되고, AR 세제곱이 되고, AR 4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은 규칙을 보면은 첫째 항에서는 없고, 둘째 항에서 2일 때 1이고 3일 때 2고 4일 때 3이고 5일 때 4고 하니까 AN n번째는 한 개 잡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AR의 n-1승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오른쪽에 등비중항, 등비중항은 ABC가 있을 때 두 개 곱한 것이 이거의 제곱이 돼. 얘가 AB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면은 얘가 곱하기 R이고 얘가 곱하기 R이잖아. 그러면은 A분의 B는 R이고 또 B분의 C도 R이지. 그러니까 B는 AR로 표현할 수 있고 C는 BR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얘를 B에 대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B는 R분의 C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 R분의 C는 AR이니까 C는 AR 제곱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하겠지.
그리고 b의 제곱은 ac라는 식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왜냐? 여기다가 b 제곱은 r분의 c의 제곱이잖아. 근데 c가 뭐였었냐면은 br이었어. c가 br인데 c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노? AR 제곱 BR AR 제곱 B 제곱은 AC 라는 식을 이렇게 쓰자. C분의 B는 R분의 1 C분의 B는 R분의 1이니까 얘를 A분의 B는 R이라는 식과 C분의 B는 R분의 1이라는 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면은 B제곱은 AC의 곱이 된다. 그래서 등차 중앙에서는 2B가 A 플러스 C였고 등비 중앙은 B제곱은 AC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합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곱의 평균 라고 생각을 하라 했었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할 때 A 플러스 B가 2배의 AB가 된다는 것이 2분의 A 플러스 B가 AB가 된다는 것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한 것이 얘는 합의 평균이고 얘는 곱의 평균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호초학습에서 등차 등비 중앙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등차랑 등비에 대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넘어가서 익히면 되겠지. 익히면 돼. 자, 1, 마이너스 2, 네모,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몇 곱해져 있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곱하면은 4 다음에 마이너스 8이고 다음에 16 자, 얘는 2분의 1, 16분의 32분의 1이니까 얘가 이렇게 갔을 때 2분의 1만큼 차이 났으니까 4분의 1, 8분의 1 되겠지. 18, 마이너스 54니까 얘가 얼마 차이 났냐면은 마이너스 3을 곱했네. 그럼 마이너스 3을 나누면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쭉 하면 되겠고 첫째 항과 공비. 자, 필수 제 n항이 an이 3 곱하기 2의 1-2n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자, 얘는 뭐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열 수열에서 나열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 모르면 그냥 쭉 나열하면 쉽게 보여. 자, A1 해보자. 1지 보너스 뭐 나오노? 2분의 3 자, 여기 1지 보너면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3 나오겠고 2지 보너면 6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8분의 3 나오나? n자리에 2지 보너야 돼. n자리 8분의 3 됐니? A3 32분의 3 32분의 3 됐니? 자, 어떤 규칙이 돼 있노? 뭐 곱했어? 4분의 2 4분의 곱했지. 얘도 4분의 1 4분의 곱했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 내가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쓴다 했잖아.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n-1승. 이렇게 쓰는 게 첫째 항과 공비 입장에서 표현한 거고, 얘는 사실 얘를 정리한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다를 알아낼 수가 있어. 두 번째는 나열을 하지 않고 an이 3 곱하기 2의 1-2n이라 했으니까 얘가 r의 n-1승, 여기 n-1승을 적어야 되잖아.
얘가 n-1승이 아니고 마이너스 2n이니까 얘를 n-1로 억지로 바꿔줘야 돼. 그럼 식 조작을 하게 되면은 자 2의 1승 곱하기 1승이랑 마이너스 2n승이 있으니까 3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 이렇게 적어보겠나? 그러면은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의 n승이라 적을 수 있겠어. 3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의 n-1승을 적었으면은 4분의 1의 1승을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합쳐가지고 6에다가 4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고 4분의 1의 n-1승 이런 식으로 식조작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식조작, 얘는 나열. 두 가지 방법 둘 다 알아야 돼. 됐지? 자, 밑에는 항 또는 항의 관계가 주어진 등비수열. 자, A1인 더하기 A2가 60이라 했고 3항상이제 240이라고 했다.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은 첫째 항과 공비 가 어떻게 되느냐. 자, 등비수열이란 말이 있나? 아, 있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등비수열이니까 AN은 뭐 어떻게 쓴다 했어? AN은 A 곱하기 R의 n-1 R의 n-1 한다 했잖아. 그럼 A1은 A1 더하기 A2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 A 더하기 AR로 쓸 수 있겠지. 얘가 60이라 했고 두 번째에서는 A3, A4니까 A3 더하기 A4니까 얘는 AR 제곱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세제곱한 것이 240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AR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R AR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R이 되겠고 얘는 A로 묶어내면 1 더하기 R이 되겠지. 얘가 공통이니까 나눌 거야. 요거 분자 얘를 뭐로 하게 되면 A에 1 플러스 R A R의 제곱에 1 플러스 R 하게 되면은 얘를 분자로 한다고. 분자로 AR 제곱 1 플러스 R A에 1 플러스 R 하게 됐을 때 240이고 얘가 60이고 하니까 4가 나오겠지. 야, 약분하면 없어지고 1 되고. 쌤이 약분할 때 이거 1 쓰는 법 알려줬지? 자, 그래서 R이 4였어. 그럼 R이 4였으면 이거 갖다 잡아여면 되겠네. 이거 쭉 잡아여가지고 4 집어넣으면은 5 곱하기 A가 62가 12 나오겠지. A는 12 이렇게 구하면 된다. 넘어가자. 공비 2개 공차 2개 공비 2개 공차 2개 어디? R 제곱인데 아, 이거 R 제곱이야? 아, 정신 차려야 된다는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R 제곱이 사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되겠고 그러면은 A 12가 되고 R이 2인 거 있고 A가 10이고 R이 마이너스 2 있고 A가 바뀌나 그러면? A도 바뀌겠네? 네. 자, 다시 R이 2인 경우에 R이 2인 경우에 3이니까 A가 20 되겠고 R이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 여기가 마이너스 60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아서 자, 항 또는 항의 관계가 주어진 등비수열 2번인데 아까 한 것과 똑같은데 필수 20번에는 2항이 마이너스 12 A2가 마이너스 12고 A4가 마이너스 108이고
이거인 공비가 음수.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인데 A에 대해서 뭘 알아내야 되냐? 첫 번째는 첫째하고 공비. 첫째랑 공비 알아내라 했고 2번에서는 마이너스 972가 몇 항인가 물었어. 자, A2가 마이너스 10이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2는 AR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고 A4는 AR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8이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R 세제곱을 분자로 쓰고 분모에 AR을 마이너스 12 쓰게 되면 R 제곱이 남겠지. R 제곱 남고 12분의 108 하면은 뭘까? 9. 9, 28이니까 9 되겠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R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와. 근데 문제에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R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R은 마이너스 3이라고 고정이 돼 있고 R이 마이너스 3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갖다 잡아보면은 A가 4가 나오겠네. 그럼 1번에서 첫째 항 공비 나왔지. 자, 그 다음에 AN으로 쓰게 되면은 첫째 항 공비를 이용해서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972가 언제 나오는가를 식을 쓰게 되면은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4로 나누면은 2하고 4하고 3 이렇게 나오나? 자, 243이 뭘까? 3의 몇 승? 5승. 5승. 그러면은 n-1승이 5승 되니까 n이 6 나오겠지. 마이너스 4번째 보면 되겠고. 자, 수 21번 등비 248 얘도 마찬가지 등비라 했고 등비라 해놓고 248이라 했다 그러면은 용납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등차인지 등비인지 아무 말도 없어 248이라 했다 그러면 얘를 규칙을 다음에 16일가를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야, 이게 2고 얘가 2고 당연히 얘가 2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더하기 2고 더하기 4고 더하기 6일 수도 있잖아. 그럼 14가 나와도 할 말 없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등차인지 등비인지 알려줘야 되고 이 규칙으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해야 돼.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자를 수가 없어. 그냥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 248 되는 등비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항인가? 그러면은 248이니까 A는 뭘까? 2 곱하기 2의 n-1승. 그러면 2의 n승 바로 나오겠지. 자, 그럼 2의 n승이 500보다 최초로 커져야 돼. 512가 되면 되고 510이니까 n이 9승. 9보다 9보다 커야죠. 9보다 커야 될까? 9 이상이 될까? n이 500이면 512는 9니까 9보다 작아야. 예. 9 작아야 돼? 9. 큰지 작은지 헷갈리고 있지 지금. 이게 큰 거고 이게 작은 거야. 큰 거 작은 거. Big and small. 자, 그럼 n이 9보다 클까 작을까? n이 9보다 커야죠. 커야 되겠지. n은 9보다 커진다. 그래서 n은 자연수니까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거 나갔다. 왜? 왜냐면 2의 n승이 50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500보다 크려면 그때 최소인 값이 512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9를 포함시켜서 9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이 9가 된다. 자, n이 9집은 510이기 때문에 512는 얘가 크다는 것을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초로 500보다 커지는 걸 만족하는 거야. 대신에 8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256이기 때문에 얘는 작아. 그러니까 n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8과 9 사이거든. 8과 9 사이고 8.9xxx 이 정도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수열에서는 항상 자연수 범위에서만 고려한다 했으니까 내가 8.97 몇 번째입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최초로는 n이 구항에서 최초로 500보다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오른쪽에 두 수 사이에 넘는 거. 얘는 2부터 해서 1, 2, 3. 땡땡땡 A10. 다음에 22가 등비 수열에서 1 곱하기 10. 10. 자, 이렇게 돼 있어. 2랑 20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갔어? n개. n개지. n개가 들어갔는데 난 걔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an이니까 a, ar, ar 제곱 땡땡땡 ar 9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새로운 b1, b2, b3, b4로 볼 거야. 얘가 몇일까 그러면? bn 플러스 아니. 어디 20이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래. 20이 몇 번째 하니까 안에 10개 있었으니까 12요. 12? 진짜? 진짜 11 아니야? 12. 12 맞나?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그러면은 여기 10개, 11개, 12개 맞니? 그래 맞다. 자 이렇게 했을 때 B1, B2 이렇게 쭉 했는데 얘가 2잖아. 얘가 지금 20이지. 그럼 BN의 입장에서 B 곱하기 Rn-1을 적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B1은 2라 했으니까 얘가 첫째 항이고 B12는 2 곱하기 R에 19승 한 것이 20이 나오지. 그럼 R에 19승 한 것이 10이 나오네.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A1 곱하기 A10이니까 A1 곱하기 A10은 A 곱하기 A R의 9승이니까 A 제곱 R 9승이지. 맞지? 네. 근데 내가 R의 19승이 10이란 거 알아. R의 9... 너 왜 또 그래? 가만히 있어. R의 19승이 10인 걸 아는데 R의 9승은 뭔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얘를 루트를 19번 씌울 수는 없잖아. 루트를 19번 씌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근데요 왜 R이 19가 됐어요? 왜 이래 이게 또 11이제 아래 11승이 10이다. 그럼 됐나? 그럼 얘를 잠깐. 얘가 이 R이랑 이 R이 다른 거 보여? 이 R과 이 R이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왜? 이 R은 여기 사이에 있는 R이고 여기 있는 R은 B 사이의 R입니다. 그건 아니야. 아니야? 같을까 다를까? 얘가 R만큼 곱했잖아. 얘도 R만큼 곱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R 곱한 거 아니야? 등비니까요.
그래 여기도 R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R만큼 한 거랑 여기서 R만큼 한 거 똑같다고. 내가 R의 11승이 12라고 했으니까 R의 구성 어떻게 그럼 A 제곱을 B로 고치면 되잖아요. A 제곱을 B로 쓴다. A 제곱을 왜? 왜냐면 여기 지금 A1이었던 거랑 A10인 거를 더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B2랑 B11을 더하는 거잖아요. 자, A 제곱이잖아 지금 맞지? A 제곱이니까 A 제곱이란 것은 첫째 항이인데 A1의 입장이지. 그러니까 A1의 제곱 곱하기 R의 구승인데 A1은 또 뭐냐? 2 곱하기 R의 제곱이야. 맞니?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R의 11승이니까 4 곱하기 10에서 40이란 걸 쓸 수가 있다. 됐지?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수열로 본다. 새로운 수열로 보고 이런 문제의 특징은 R이 몇인지 정확하게 몰라. 정확하게 몰라. R의 11승이 1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더럽다고. 대신에 그걸 식 조작을 해가지고 답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랑 3분의 x 마이너스 8. 이 순서대로 이 문제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순서대로란 말이 없으면은 삼각형 했던 것처럼 얘가 맨 앞인지 얘가 맨 앞인지 얘가 맨 앞인지 세 가지 경우가 다 달라. 그래서 순서대로란 말이 없으면은 그걸 다 따져가지고 식을 다 구해야 된다. 얘는 아주 친절하게 순서대로 말을 주어줬으니까 x 값을 구하랬지. 실수. 자,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한다 했으니까 식이 뭐가 된다 했어? 얘의 제곱이 뭐가 됐나? x 마이너스 4제곱이 x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방정식 나오지? 방정식 나오니까 쭉 풀면 돼. 대신에 3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전개를 좀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8서 24x 플러스 48 한 것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x에다가 플러스 50은 0이고 약분이 더 이상 안 되지만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노? 5 곱하기 10이니까 여기 2배 확립해 이렇게 되겠지. 계산 잘하자. 하하하하. 2분의 5 또는 10 이렇게 되니까 뭐 물었노? 둘 다 될까? 둘 다 돼요. 실수 x를. 다른 조건이 없을까? 실수 x를. 여기에 제한 조건이 있냐 없냐고. 제한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 알아. 쌤 2개 답 되는 거 알아. 아는데 묻는 거야. 의심을 계속 해야 돼. 될까 안 될까? 되는 건 아는데. 응. 이제 답을 보고 2개인 거 보이니까 알지. 답이 없다 했을 때 이게 답이 되는지 없는지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수라고 적혀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 조건이 있냐고 문제에서.
문제에서 쌤이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 이런 경우 정의은 뭐야?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래,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루트 x제곱 x 세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어. 또는 x-1분의 2x다 이렇게 돼 있어. 정의역이 지금 제한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얘는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1이 되면 안 돼. 그런 제한 조건이 이 문제에 있냐고. 아니요. 없잖아. 아니 네. 없기 때문에 얘는 다 답이 되는 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친절하게 두 개 구하시오 안 알려주잖아. 두 개 구하시오 안 알려주는데 답이 두 개야.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뭐 쓱 하다가 만약에 답이 한 개 나왔어. 그러면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니까 내가 헷갈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문제에서 뭐가 최종 답인지 고려를 해야 돼. 만약에 여기 분모에 어떤 제한 조건이 있었고 이 둘 중에 한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답이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헤이크를 준다고. 어려운 문제들을. 얘는 당연히 쉽고 아주 착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꼬아서 안 내. 하지만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 책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포함해서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런 거를 쌤이 항상 얘기해 주잖아. 업그레이드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의심하고 페이크를 조심하라 하는 게 거기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야. 애들 다 거기서 틀리거든. 나는 그냥 그때 좀 홀려가지고 잘못 봤다, 문제를 잘못 봤다, 또는 문제를 잘못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문제를 잘못 읽도록 또는 문제를 잘못 풀도록 그렇게 내. 애들이 어디서 틀리는지 어디서 헷갈리는지를 그걸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알겠지? 하고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뭐 그거 하면 되겠고 필수유 25번은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요거 한번 해볼게. 3차 방정식 이 세근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얘는 문제에서 만약에 3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었어. 없이 x 세제곱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된다? 된다고? 3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어도 이렇게 써도 된다고? 될까 안 될까? 아니 당연한 소리를 왜 또 쌤 지랄을 하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건 되거든? 쌤이 근데 왜 묻냐면 이런 거야. 자, 몇 차 함수? 2차. 틀렸어.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2차 이하의 방정식인 거야. A가 0이 되면은 bx 플러스 c라는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A랑 B 둘 다 0이야. 그러면 0, 0, c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뭐 0차 방정식이고 상수항이 되겠고 상수 함수가 되겠지. 근데 얘는 왜 그런 말이 없어도 되냐? 3차 항이 있잖아. 3차 항이 있으니까 얘는 3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으면은 얘는 2차가 기본적인 형태는 2차 방정식이지만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거꾸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왔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하면은 a가 0이 아닌 거야. 진짜. 알겠지? 대단히 중요한 거야 또.
얘도 마찬가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 얘는 3차 이하의 방정. 3차 이하의 방정식이고 a 또는 b 또는 c가 0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앞에 3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 라고 하면 a가 0이 아니란 말을 포함하는 거야. 얘도 1이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포함하니까 3차 방정식이라는 게 되는 거고, 얘는 1인지 0인지 모르니까 2차다 1차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고려를 해야 돼. 얘는 친절하게 3차라고 알려줬고 세근이 등비라고 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알파 베타 감마에 세 개의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세 개의 근이 있는데 등차에서도 쌤이 세 개일 때랑 두 개일 때랑 이런 거 했었지. 등차일 때는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었냐면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상쇄되도록 하라 했었어.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은 얘를 a라 하고 얘를 r분의 a라 하고 얘를 ar이라고 하고, 그러면 세 개 곱하면은 없어지잖아. 자, 그래서 세 개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6이고 두 개씩 곱해서 한 거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인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4고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k. 다 없어지니까 a 세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k가 된다. 그래서 요거 식 조작해가지고 알아내면 되겠지. 근데 문자는 r과 a 두 개 있고 식은 두 개 있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식은 문자는 세 개고 식은 두 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얘를 바꿔가지고 하면은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나오겠지. 쭉 연산해서 얘가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 자, 오른쪽에 필수 21번 얘가 이제 프랙탈이라고 해가지고 프랙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때 저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나? 분모 미분, 분자 미분. 그거. 분모 미분 분자 미분? 그거 아니?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뭐 말하는 거지? 밑에 그 분모 분자 있을 때 프랙탈 쓰면 풀린다고. 모피탈이에요. 왜 이름은 다 비슷하고 그래? 민지랑 지민이랑 같니 그러면? 야, 프랙탈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프랙탈이랑 로피탈이랑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니? 다른 거야. 난 깜짝 놀랐대. 분모 분자를 미분한다? 프랙탈에서 분모 분자를 미분하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유형을 네가 뭐 어떤 문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피탈이다. 얘도 편집. 됐다 없어. 로피탈은 언제 쓸까? 말 나온 김에 로피탈은 언제 쓸까? 극한값 구할 때. 땡. 극한값 구할 때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맞아. 극한값 구할 때 또 로피탈을 써. 로피탈 정리가 뭐야? 리미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있으면 어허. 그거를 g 프라임 x분의 f 프라임 x를 해도 된다라는 게 로피탈이었다. 해도 되는 원리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정리 안 나고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만 되는 거야? 실수 전체일 때. x가 어딜 가든 실수 전체로 갈 때는 다 된다. 응, 아니야. 제대로 외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0분의 0꼴인 부정형에서 fx분의 gx가 미분 가능, fx가 미분 가능일 때 x가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0으로 가든 이렇게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1로 가든 2로 가든 어디든지 간에 부정형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이럴 때 로피탈 정리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를 써가지고 문제 풀어본 적은 있잖아. 분자 미분하고 분모 미분해서 갖다 잡아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네가 알고 있겠지만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로피탈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로피탈 정리를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그건 당연히 남아있어야 되고 얘가 뭔지 알아야 된다. 등차 등비 뭔지 물었을 때 알잖아. 등차가 뭐고 등비가 뭐야? 등차는 응. 일정한 수만큼 응. 더해지는 거. 등비는 일정한 수만큼 곱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애들. 선생님 그것도 외울 때 항상 같은 방식으로 외우잖아. 각 항이 일정한 수만큼 차이 나는 것이 등차수요. 등비는 각 항이 일정한 비를 이루는 것이 등비수요. 물론 말을 바꿀 수가 있어. 뭐 이렇게 각 항이란 말을 뭐 이렇게 해서 얘를 더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뭐 할 수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외워. 책에 다 나오잖아. 선생님이 친절하게 아주 굉장히 마음 따뜻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잖아. 외워. 안 외우면은 안 돼.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제이 코사인도 그렇고 헤론도 그렇고 다 외워야 돼. 안 외우니까 프랙탈이 로피탈이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나오니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랙탈은 뭐냐면은 그림에 그림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눈꽃 모양 아니? 눈꽃. 좀 별표인데. 백설. 그러니까 눈 어떻게 그리는지 아니? 대충 이렇게 돼 있어. 좀 초현실주의 웃네. 초현실주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봐봐. 자, 눈을 이제 확대하게 되면 걔가 굉장히 신기한 구조로 돼 있거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얘를 이제 확대하잖아. 얘를 확대해가지고 다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슷한데. 어? 많이 비슷하네요. 생각보다 비슷하지. 자, 한 번 더 갔을 때 얘를 또 확대하잖아. 그러면은 요게 또 이렇게 돼 있어. 눈의 결정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거든. 언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 점점점.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요렇게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요 안에. 이 안에 얘가 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액자식 구성처럼 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프랙탈이 되거든. 참고 자료를 한번 보고 할게. 참고 자료를 보면은
왜 자꾸 몬드리안 그림이 생각나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브로콜리에 나타내는 프랙탈, 그러니까 브로콜리 모양이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얘가 계속 이거 러시아 그거잖아. 애가 계속 들어가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거잖아. 이렇게 자료가 없어. 이미지. 아, 이거. 선생님 눈 그린 거 이거 맞잖아. 어? 이렇게 된다고. 눈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이거 너무 무섭잖아, 맞지? 좀 너무 환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코흐 눈송이, 그렇지. 선생님이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거든. 이 모양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 삼각형인데 지금 이 문제가 이 문제잖아, 맞지? 얘가 이 문제잖아. 삼각형 안에 삼각형 안에 삼각형 안에 삼각형 안에 삼각형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런 문제, 이런 형태가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먼저 풀어보면 알겠지만 삼각형을 그려서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걔를 잘라내서 남은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거는 4분의 3 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작은 삼각형 안에 또 반복된다는 거지. 근데 이 작은 삼각형 안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까만색의 부분이 다 잘라내고 까만색인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게 질문이야. 이해되겠어? 근데 이게 기본적인 등비수열이거든. 얘가 여기까지 갔을 때 4분의 3 됐잖아. 얘가 여기 갔을 때는 몇 분의 몇인지를 고려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프랙탈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등비수열 활용해서 이 문제 보고 26번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이라 하자. 그러니까 얘가 S1인 거야. 중점에서 잘라냈으니까 4분의 1만큼 남았지. 4분의 3만큼 남았지. 그 다음에 S1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3개의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2라 하자. 그러니까 얘를 반복해가지고 맨 위에 것만 있다 했을 때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했던 작업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계속 최소 삼각형의 단위가 작아지면서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했을 때 S10의 넓이를 구하시오. 10번 반복했을 때 이가 어떻게 되느냐. 됐나? 자, 그러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날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날라갔으니까 이게 날라가고, 이게 날라가고, 이게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그 한 변이 2라 했지. 그럼 얘가 S10, 얘가 S1이고 S2야. 땡땡땡 했어. S10까지는 어떻게 되겠노? 자, 여기서 2까지 간 건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4분의 3이라고. 쉬워. 4분의 3만큼 했다고. 원래 A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게 S1인데 문제는 이거야. S2는 S1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 이거지. S1은
S2는 S1에서 어떤 작업을 했나?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응. 그러면 삼각형 3개 있고 응. 얘가 4분의 3이니까 응.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계속 곱해지는데 4분의 3을 곱해진다고? 왜? 왜냐면 얘가 이거 3개가 4분의 3인데 네. 요거 한 개를 또 나눈다고 하면 3분의 1을 곱했을 때 그러면 요거만 나오잖아요. 요 넓이만. 거기서 그럼 일단 얘 빼고 한 걸 구하면 또 4분의 3이죠. 근데 이걸 3개를 곱하면은 4분의 3 제곱이 있어요. 확실해? 4분의 3 되는 거 보여? 4분의 3 한 거거든? 모양이 복잡해 보여도 얘는 4분의 3인 거야. 그래서 S10이란 것은 원래의 형태에다가 4분의 3이란 것을 몇 번 반복하면 되겠냐? 9번 반복하면 돼. A1이란 것은 정삼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이잖아. 4분의 루트 3에다가 A 제곱인데 변이 2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4분의 3에 구성해서 답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프랙탈은 조금 더 복잡하거든. 공비에다가 개수가 또 곱해져. 얘는 단순하게 얘가 4분의 3인데 얘가 4분의 3이 된 거잖아. 근데 얘는 이 모양에다가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반복되고 얘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반복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프랙탈이 문제에서 아마 뒤에 눈꽃이나 이런 걸로 나올 건데 쌤은 한번 펴볼래? 쌤은 프랙탈 없는데 그 문제가 나올 때 쌤이 한번 문제를 내줄게.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조금 어렵게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도록 하고, 자 뒤에 좀 더 진행을 나갈게. 등비의 합. 원리 합계라 저거 진도 좀 빨리 많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자 등비술이 r이 1이 아닐 때는 a-r-1분의 r에서 -1 또는 1-1분의 a의 1-r의 n승. r이 1일 때는 na. 여기 오네 있지. 왜 이렇게 되는지 나. 그거 증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요거를 등비수열이 a1, a2, a3, a4, an-1, an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얘는 a, ar 제곱, ar 세제곱, ar의 n-2승, ar의 n-2승 이렇게 되겠지. 그냥 얘를 다 더하는 거야. 얘를 다 더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노? 여기서 r만큼, 여기서 r만큼, 여기서 r만큼 계속 곱해졌어.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노? 어떻게 하고 A만 밖으로 빼서 끄집면 된다. 그러면 1 이걸로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을 쭉쭉쭉 해서 R에 M 마이너스 1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묶어낸 건 좋았어. 묶어낸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쌤이 등차 수열 할 때도 그랬었지만 등차 수열 할 때는 어떤 원리를 썼는지 기억나나? 파스칼 뒤집 아니 파스칼이 아니고 아니고 그 가우스요. 가우스 아저씨가 거꾸로 써갖고 한다 했었지.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SN이라 하자. R을 곱해. R을 곱하면은 A1의 R이고 A1의 A2의 R이고 A3의 R이고 A4의 R이고 A 뭐고 5이니까 4고 n-1이니까 n-2의 R이고 an-1의 R이지. 자, 얘를 다시 쓰면은 얘가 A,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 AR의 n-2승, AR의 n-1승이지. 얘도 A1 곱하기 R이니까 AR이네.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n-2승, 그 다음에 AR의 n-1승. 근데 얘는 R 곱하기 SN이라 했으니까 얘가 AN 곱하기 R이 한 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A 곱하기 R에 N승 되겠나? 그러면은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빼는 거야.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없어져. 없어지고 다 없어져. 좌변에 남는 거는 SN 빼기 RSN이지. 우변에 남아있는 게 뭐냐? 얘 남고 얘 남아. 이돼? 그럼 얘가 A에다가 AR에 N승이죠. 얘를 1-R에 SN이라 묶어내고 A에 1-R에 N승이라 묶어내고 SN은 1-R분의 이렇게 되고 또는 그거 가지고 R-1분의 이렇게 쓰고 사실 같은 식이거든? 같은 식인데 왜 이렇게 쓰냐? 얘가 R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0과 1 사이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었어. R이 아니다 0과 1 사이일 때도 있지만 작을 때 왜냐면 R이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R이 음수면은 여기다 쓰고 그래 그렇게 하면 얘가 양수 나고 얘도 양수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도록 하는 거고 얘는 R이 1보다 크면은 빼면 얘도 양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리해서 등비술의 합은 쭉 나열해가지고 R, SN 해서 쭉 빼가지고 SN으로 나눈다. 이게 다야. 자 그리고 얘 또 합과 일반 SN과 AN의 관계 그래서 AN 플러스 1 AN 한 것이 R이 된다 했는데 SN이라고 했으면 SN이란 것은 뭐냐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제. 그래서 Sn-1은 1부터 n-1 항까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Sn이란 것은 Sn에다가 n-1을 하게 되면 an이 나온다. 얘는 등차에서 나왔던 식과 동일해. 마찬가지로 n 2부터 만족하고 A1은 S1이 된다는 거. 됐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 합의될 조건, 등비수열의 그리고 R이 1인 경우에 또 등비수열이거든, 원칙상으로. 근데 얘는 등차라고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볼게. 1이 계속 반복돼. 그럼 얘는 등차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왜냐? 등차가 0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등비 입장에서는 곱하기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1-R분의 A 그 공식을 못 쓰지. 왜냐? 분모가 1-R 또는 R-1이니까 분모가 R이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얘는 NA를 쓰는 거야. 항의 개수만큼 돼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0개 항이다. 10개 항이라 했을 때는 10개 곱하기 1이니까 10 나오겠지. 등차에서는 상관없이 그냥 등차 합 쓰면 돼. 합공식 쓰면 돼. 왜냐하면 A나 R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n에 A 플러스 L 써도 되고, 또는 2분의 n에 2A 플러스 M-1T 써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헤아려도 되고, 다 써도 된다. 자, 그래서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등비수의 SN을 할 때 EN을 구하는가. 옆에 있는 보충학습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의될 조건,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N이 A 곱하기 R의 S승이면은 AN은 A 곱하기 R의 N승이다. 그래서 R이 공비라는 거.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SN은 AR의 N승 마이너스 A가 되게 되면은 R이 공비가 되고, SN이 등비수열의 합의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SN은 AR의 N승 마이너스 A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몰라도 돼. 필요 없어. 필요 없고,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자, 그러면은 쭉 해서 하면 되겠지. 자, 이거 중요한데, 이건가? 이거였나? 이거 말고 저거 있나? 이게 없나? 자,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인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어. 그러면은 자, 공비가 몇이야? X 플러스 1이요.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고, 얘도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지. 그러면은 자, 그랬을 때 뭘 하면 되겠노? 등비수열 합공식이 몇 개 있었어? 2개 있어. 3개 있었어. 그렇죠? R이 1인 경우, R이 1보다 아니야.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3가지 있었어. 자, x 플러스 1이 공비잖아. 사실은 R-1 쓰든지 1-R 쓰든지 상관은 없다 했었어. 그리고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일단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했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했으니까 공비가 0은 아니지. 0은 아니야. 자, 그러면은 써볼까? 첫째 안 1이고 공비가 x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1-r분의 a에 1-r에 n승 한번 써보자. 집어넣으면 불러봐. 1 빼기 x 플러스 1에 1 곱하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제곱이 아니고 n승. n승. 자, 그러면은 빼면은 마이너스 x고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n승. 요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요게 답인 거야. 하지만 쌤이 뭐 했어? 공비가 1일 수도 있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만 쓰면 틀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또는 공비가 1인 경우, 공비가 1인 경우인데 공비가 지금 x 플러스 1이잖아. 얘가 1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얘가 1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됐으니까. x가 0인 경우지 사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공비가 1이면은 나열을 하게 되면은 1, 1, 1, 1, 1, 땡땡땡 1이잖아 계속. 그래서 n항까지 합이다. 그러면은 1이 몇 개 있을까? n개. 끝. 여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공식이 3개 있었는데 3개 다 외우라고 했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공비가 1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이것만 써가지고 틀린 경우 많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쌤이 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1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요거 이건가? x 0이 되지 않도록 해서, 자 문제 내볼게. 자, 등비래. 등비야. n까지 합보해봐. n까지 합. 다 했어요. 불러볼까? r이 1이 아닐 때 x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의 n승. 그리고 r이 1일 때는 sn이 n이다. 정의역이 뭐고? x가
이거 r이 1일 아닐 때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가 0이 아니어야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그래,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잖아. 맞니?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얘는 못 구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r이 1인 경우에 r이 1이면은 x가 몇이란 말이고? 0이야. 0일 때지, 맞지? 0일 때는 쭉 똑같이 1, 1, 1, 1 반복되니까 그래서 n이 되겠고 되겠지? 이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그래프는 있는데 이거 문제를 머릿속에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렇게 해서 x가 0 이건가? x 플러스 1 x가 0이면 x가 0이 아니면 이거고 뭐 문제 나오면 하겠다. 쎄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풀어보자 그러면. 이거 못 푼 거지? 960이랑 961번. 그죠. 960번 풀 수 있겠나? 넓이가 8이니까 한 변이 2루트 2가 되는 거고. 2루트 2가 되는 거. 근데 이거 하는데 자꾸 등차가 나와요. FN이. 등차가 안 나고? 등차가 아닐걸? 2에 2분의 1이 나왔다가 2에 1이 나왔다가 2에 2분의 3승이 나왔다가 계속 그렇게 됐는데. 아니 지금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 각 변의 중점을 이어 정사각형을 그리는 시행을 계속한다. 그럼 첫 번째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마름모 형태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잖아. 그러면 t 이게 t0 그래요. 처음에 사각형의 넓이는 8이지. 그러면은 t1의 넓이 몇이야? 넓이 길이 뭐하는데? 길이가? 네. 그래. 원래 길이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8이지. 그럼 t1의 한 변의 길이 몇이고? 그럼 T1은 요거 루트 2루트는 뭔데? 이거 긴 거 T0가 2루트 2가 되는데 넓이가 8이니까 네, 요거 반하면 루트 2 루트 2 되니까 얘가 2가 돼요. T1의 한 변의 길이가 2가 나오고 그럼 또 얘를 1, 1 하면은 T2가 루트 2가 나오고 또 벌써 등차가 아니네. 근데 2의 fn 승일 때 2의 변성. 그래. 2의 변성을 만들어 봐. 나왔네 벌써. 첫째 항이 뭐야? 첫째 항은 2요. 첫째 항이 2고 2의 1승이고 그래 A1이제 A2는 A2는 2의 2분의 1승이고 일반항 만들어. 그럼 2 곱하기 뭐래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승. 그러면 이 식에서 얘기하는
fn은 뭐가 되겠노? 마이너스 2분의 1에 n 곱한 거에다가 2분의 3 더한 거. 그러면 f99는 F90분의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0 8. 확인해봐. 맞네요. 뭐 이제 쉬운 걸 뭐 별로 좋아하는 별은 안 쳤어요. 체크한 게 뭐 푼 거니까 뭐 그게 별이지 뭐. 아닌데. 아니라고? 그러면 풀었어 못 풀었어? 손은 됐는데 틀렸다가 체크. 그럼 그게 점수가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면은 그게 그거야. 오히려 더 못한 걸 수도 있고. 자, 920명 한번 같이 볼게. 점 P1의 좌표가 1제로인데 P1에서 직선 y x의 내리 수선의 발을 P2라 한다. P2에서 y축의 내리 수선의 발을 P3를 하고 P3, P4, P5 쭉 해가지고 쭉 되겠지. 그러니까 y x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y x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각각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변화하는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네. 근데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다음 중 길이가 2분의 1의 10승인 선분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니까 지금 P1, P2, P2, P3, P3, P4, P5, P6, P6, P7 이런 선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걔들의 길이가 2분의 1의 10승이 되도록 하는 게 뭔지를 묻는 거야. 그럼 내가 P1, P2, P2, P3, P3, P4에 대한 길이를 각각 구해야 되겠지. 구해보시오. 자, 어떻게 구할래? 먼저 아이디어. P2, P3는 x 좌표만 구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이 P2 점이니까 P2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a, a라고 했을 때 P1, P2랑 x랑 이 기울기가 이게 두 개가 수직 관계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거 쓸 거예요. 역수.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해봐.
잘 되고 있니? 네. 사 번. 되지? 자, 잘 했는데 쌤은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생각났어. 어떤 풀이 방법이냐? 문제에서 y = x랑 y = -x 두 개의 직선을 줬지. 얘들은 아주 착한 직선이야. 왜? 45도를 이루거든. 그럼 걔가 특수각인 거 알겠나? 그러면은 지금 다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그렇죠? 근데 다 직각삼각형인 거 알겠나?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자, O에서 P1 길이가 몇이야? 1이 1이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P1, P2, P2, P3, P3, P4를 구해야 되지? 직각삼각형이 사인인 거 보이나? 그러면 사인 몇 도? 루트 2분의 1이네요. 그럼 P1, P2가 루트 2분의 1이지. 근데 이 길이가 있는데 지금 요 길이에 대한 또 사인이지. 그럼 요 길이가 몇인지를 알면 되겠네. 이거는 요거 곱하기 코사인 45도. 그거에다가 다시 사인 45도를 한 거잖아. 공비가 2분의 루트 2에 제곱해서 2분의 1 나오지 않더나? 맞아요. 맞지? 선생님이 그래서 머릿속으로 벌써 풀어버렸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이란 것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 두 번째는 y = x랑 y = -x라는 직선은 45도를 이루는 특수각을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게 많다. 그래서 처음에는 쌤이 이렇게 해서 P1, P2, P3, P4 쭉 나열해가지고 그 직선을 찾으려 한 거는 처음에 그렇게 해봐야 돼.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퀄리티 높은 풀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여러 가지 풀이를 해보고 내가 이 방법이 빠른지 저 방법이 빠른지도 고려해봐야 되고, 사고도 확장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다양하게 네가 보고 풀어보면서 반복해가지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풀이 방법을 모의고사에서 풀어야 돼. 자, 그렇게 하고 원리합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자, 등비에 대한 관계 문제는 조금 더 풀어보고 원리합계. 원리합계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야. 은행에 돈 맡겨 본 적 있니? 없어? 카드 있나? 카드는 있는데 제가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자, 은행이 있어. 고객이 있고. 고객은 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 좀 더 유식하게 고객이 은행한테 돈을 맡기는 거를 예금이라고, 은행이 고객한테 돈을 주는 것을 대출이라는 거야. 살다 보면 예금을 할 때도 있고 대출을 할 때도 있거든. 둘 다 써. 둘 다 쓰는데 내가 은행에 맡길 때는 내한테 이득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반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내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돈에 대한 이자가 있어야 되겠지. 서로 그렇게 해서 살고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얘를 예대 마진이라 하거든. 예금 대출 마진을 예대 마진이라 해. 근데 웃긴 거는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을 할 때의 금리가 한 3% 정도 되거든. 대출을 할 때는 한 5,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은행이 3%로 돈을 받고 6%로 돈 빌려줘. 그럼 이득일까 손해일까? 게이득. 어? 게이득? 개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만약에 있었어 은행이. 근데 누구는 돈을 빌려달라고, 누구는 돈을 준다 하고. 그래서 사실 은행은 돈이 없어도 돼. 왜냐면 누가 돈을 맡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중간에 중개 수수료만 해주면 되거든.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저희가 고객님 특별하게 3% 정도로 연이율 3%로 드리겠다 하면은 막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이자도 주고 좋아 하면서 맡긴단 말이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굴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냐? 돈이 급한 사람들 돈 좀 주세요. 지금 뭐 사업을 해야 되는 돈이 없다. 또는 뭐 신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 그렇다. 또는 집을 사야 되는데 집에 대한 대출이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 또는 뭐 학교를 대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갖고 학자금을 받아야 된다. 다양하게 많아. 그래서 은행은 돈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은행은 사실 돈이 없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은행은 사실 망할 수가 없어. 왜냐? 항상 이득을 보고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원리학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 쉽게 얘기하면은 단순하게, 얘는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는 이자가 만약에 2%라 치자. 그러면 이자 2%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은행에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은 이자를 2%만 받는 거야. 그러면 이 1,000만 원 2%면 몇이고? 20을 예? 20인지 200인지 헷갈리나? 아니요. 적어야 1,000만 되나? 원에 어. 2%를 어. 그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요. 100만 원에 2%면 몇이야? 2요. 100만 원에 2%가 몇만 2만 원? 원, 2만 원, 2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에는 20만 원. 그래. 그거 바로 나와야 돼. 그거를 지금 자 1,000만 원이니까 1,000 곱하기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곱하기 100분의 2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100만 이거보다 낮은 거를 이용해서 100만 원에 2%면 2만 원인 거 바로 나오잖아. 그걸 이용해서 10배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방법 중에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는데, 단리법은 그냥 2%만 내세요. 이게 단리법이야. 그리고 복리법은 내가 1,000만 원에 대한 2%가 이자인데 거기에다 또 2%, 거기에다 또 2%, 거기에다 또 2%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빌리거나 돈을 보통 빌렸을 때 대출을 한다고 보자. 대출을 만약에 1억을 받았다 치자. 그러면은 이 1억을 갑자기 빌리고 갑자기 갚을 수가 없어. 대부분은 뭐 5년이라든지 10년 또는 30년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눠서 천천히 갚아. 집을 살 때도 그렇거든. 그래서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뭐 5억이다 6억이다 이러면은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대출을 한 70%까지 빌려줘. 그러면 5억짜리 집이다 하면은 은행 돈 3억 5천에다가 내 돈 1억 5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빌려가지고 해서 집을 사는 거거든. 근데 은행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먹고 살 거니까. 자, 그래서 3억 5천을 많이 빌려줬어. 그러면 얘를
갑자기 2달 후에 갚으세요 이러면 망한단 말이야. 2달 후에 3억 5천 만들어내 못 만들어. 보통 사람들이 30년 걸리거든. 30년 동안 3억 5천을 나눠서 받는 거야. 그러면 3억 5천 30년이면은 개월 수로 따지면 몇이고 12 하면 360 개월이지. 맞지? 360 개월을 3억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따져볼게. 3으로 나누면은 120이지. 3으로 하면은 3억 6천이라 했을 때 3억 6천이라 하면은 3으로 나누면 몇이고 1억 2천이가 이렇게 되죠. 얘를 그냥 100분의 1억이라고 볼게.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돼? 대략 100만 원 갚아야 돼. 이래서 근데 내가 계속 100만 원 갚아 나가는 게 보통은 물가라는 것이 상승하거든. 물가가 상승해.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가격이랑 지금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달라. 또는 옛날에 짜장면 가격이랑 지금의 짜장면 가격이 다르거든.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얼마 정도 하나? 3,000원. 짜장면 3천 하는 데가 있나? 어디 있어? 롯데 카페. 롯데 앞에? 거기 좀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7천 원 정도 하거든. 짜장면 한 그릇 7천 원 해. 못 믿겠으면 배달 민족 한번 켜봐. 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한 2, 3천 원 했어. 이게 거의 한 15년 전? 10년, 20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짜장면 3천 원 팔면은 굉장히 힘들어. 그 가게 롯데 카페에는 뭐 다른 뭐 사이드 메뉴를 팔거나 아니면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뭐 미끼로 팔거나 짜장면은 3,000원인데 짬뽕은 6,000원으로 팔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야. 맞아. 그래 원래 그렇게 해. 다른 데도 다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전에는 짜장면이 어른들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뭐 몇십 원 했어. 또는 뭐 몇백 원 했고 그럼 짜장면 한 200원 줬을 때 사 먹었다 이런 거지. 근데 이때 200원이랑 지금의 7,000원의 가격의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같다. 가치가. 가치가. 쉽게 얘기하면은 내 옛날에 200원이 있었어. 이 200원을 계속 10년, 20년 모았어. 그래서 200원 갖고 오는 거라. 같을까 다를까? 그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0원으로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던 거랑 지금의 7,000원을 내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같은 우리의 이득이거든. 근데 200원인지 7,000원인지는 다른 거잖아. 이게 왜 이러냐면은 항상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는 성장하게 돼 있어. 물가는 항상 오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5억짜리 아파트 살 때 1억 5천 원 내 돈이고 3억 5천 원 대출 받는다 했어. 근데 얘를 30년 동안 갚는다 했잖아. 30년 동안 100만 원만 갚으면은 은행은 망하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짜장면 7천 원짜리 먹고 싶은데 얘를 200원짜리를 지금 준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이해되겠어?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은행에 7천 원을 빌렸어. 그 다음에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70원씩 100달 갚을게. 응? 70원에다가 100을 하면은 7천 원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 일단 돈은 없으니까 짜장면 내가 사 먹고 100달이니까 8년 정도지. 8년 동안 내가 70원씩 갚을게. 똑같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은행이 그러면 뭐라 할까? 오케이 할까? 안 된다 할까? 안 된다고. 왜? 같은 7천인데? 한 달에 70원으로 골라가기가 힘들잖아요.
한 달에 70원을 굴리기 힘들다. 70원만 받으면서 은행이 네. 은행이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지금 짜장면 7,000원이잖아. 10년 후에 짜장면은 한 7만 원 정도 할 거야. 왜냐면 여기서 200원에서 7,000원 됐으니까 500 곱해졌거든. 여기서 뭐 30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고 20배가 될 수도 있지만 10배만 하면 7만 원이야. 옛날에는 막 붕어빵 뭐 1원, 5원 이렇게 사 먹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물론 쌤 때는 아니야. 막 엄청 옛날 사람 아니고 한데, 그러니까 물가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화폐 가치 떨어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나중 10년, 20년 후에 갖고 있는 돈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거지. 이득될 게 없으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내한테 이득이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 이자를 주거나 뭘 하거나. 그래서 은행에서는 야 7,000원이니까 70 곱하기 100 해서 이렇게 갚는다 한다. 싫어하지. 대신에 어떻게 하냐. 야 10년 후면은 8년 후고 10년 후면은 물가가 달라질 거니까 내가 이자를 더 받아야 된다. 더 받아서 적어도 네가 70원 내는 게 아니고 90원 정도 내는 거다. 그래서 나는 9,000원 받을 거야. 이런 거야. 이래서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2,000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니까 오케이가 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아씨 2,000원 더 내는 거기 때문에 더 비싸. 난 손해거든 솔직히. 근데 일단 내가 돈이 없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빌리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랑 개인 고객들이랑 이런 관계로 서로 상생하는 거야. 내가 돈을 빌리는 목적은 지금 당장에 돈이 없고, 하지만 내가 계속 고정적으로 수익이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조금씩 갚을 것이다. 은행은 돈이 엄청 많이 모여 있으니까 대출 그 예금을 해놓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씩 나눠주는 대신에 길게 시간을 가가지고 그래서 걔들을 이제 뽑아 먹겠다 이거거든. 그래서 원리 합계란 것이 이런 거지. 70원을 100개월 동안 해서 7,000원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해가지고 7,000원을 만드는데 10년 후, 20년 후에 물가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곱한다는 것이 원리학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책에 보면은 내가 원금을 A1을 연이율 R로 예금을 할 때 1년, 2년, N년 후에 원리학계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달리로 예금을 할 경우에 뭐냐면은 내가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있어. 그리고 2월 1일, 3월 1일, 땡땡땡, 10월 1일, 11월 1일, 그리고 이렇게 돼 있겠지. 내가 만약에 1,000원을 은행에 맡겼어. 그러면 이 1,000원에 대한 이자가 월 이율 2%라 치자. 그러면 월 이율이란 것은 한 달마다 이자 부는 거거든. 1월 1일에 넣었으면 한 달 후에 2월 1일에는 얼마가 돼 있겠어? 1,020원. 1,020원 돼 있겠지. 그러니까 얘를 1,000 곱하기 R이라 하는 거야. 얘는 1,000 곱하기 R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3월 달에 2개니까 2월 달에 1개고 12월 달에는 몇 개겠노? 1,000 곱하기 R에 11. 자, 요거 좀 뭐 페이크인데. 그렇죠. 12월 1일, 12월 31일 이렇게 있어. 12월 1일에는 1,000 곱하기 R에 11승이고 얘는 1,000 곱하기 R에 12승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한 달이거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내가 이자를 몇 개 있냐? 이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쭉 해서 2월 달에 1개, 3월 달에 2개, 10월 달에는 9개, 11월 달에는 10개, 12월 달에는 11개 돼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마지막으로 12가 붙는 거야. 그래서 월 이율 2%로 따진다. 그러면은 1,000원을 맡겨놨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1,000원 더하기 1,000원 R 더하기 1,000원 R 제곱 땡땡땡 1,000원에 R에 12승 된다고. 자, 월이율 2%니까 나는 원래 1에다가 0.02가 붙는 거지. 그래서 R은 1.02가 되는 거야. 2%란 것이 내가 원래 돈에서 2%가 붙는 거니까 100분의 2가 붙는 거니까. 그래서 R이 1.02라고. 선생님 그냥 R을 0.02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내 돈이 20원이 돼버려. 내 돈이 1,020원이 돼야 되잖아. 20원이 되면 안 된다고 이 말이야. 왜 1.0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계산하면은 우리가 등비수를 배웠지? 첫째 항 R-1분의 A의 R에 N제곱-1을 쓴다 했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R이 1.02라 했고 빼기 1에다가 1,000원에다가 1.02에 0승 1승 2승 해서 R이 몇 개야 지금? 항의 개수 몇 개야? 항의 개수는 12개. 이거 12개다. 이거 나중에 또 하겠지만 R이 1개, 2개, 3개, 4개 해서 12개잖아. 그럼 얘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아래 n-1승이니까 등비수열이. 응. 그러니까 1에서 응. 그 12개가 아니고 13개가 되는데. 자,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2로 할게. 다음 시간에 왜 하는지 알려줄게. 요렇게 하거든. 그래, 내가 이게 뭐냐? 1,000원을 붙은 것만 계산한 거. 1,000원을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2월 30일 돼 있잖아. 내가 1,000원을 넣었어. 그럼 얘가 1,000원 곱하기 R 옛날에 했잖아. 1,000원 곱하기 R 제곱 된다 했지. 그래서 1,000원 곱하기 R에 12승 된다 했지. 이건 뭐냐면은 내가 1월 1일에 1,000원 넣은 거야. 그 다음에 2월 1일에도 1,000원 넣었어. 매달 초에 내가 1,000원 넣는 거지. 매달 초에 1,000원 넣어. 매달 초에 1,000원 넣으면은 얘가 1,000원이 되고 얘는 1,000 곱하기 R이 되겠지. 쭉 가서 얘는 1,000 곱하기 R이 몇 승? 13승. 13. R 1,000 R에 3일 때 1이잖아. 2개 빼야 돼. 2개. 10일 때 8이야. 줄어든다고. 1,000 곱하기 R에 9승 1,000 곱하기 R에 10승 11승. 11승 됐어.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내가 1,000원 넣었어. 쭉 가가지고 얘는 1,000 곱하기 R에 10승 되겠지. 이게 뭐냐? 매달 초에 내가 1,000원씩 넣겠다. 그러면은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쭉 해서 12월 1일에 한 번 넣었어. 그러면 내가 총 얼마 넣은 거야? 1,000원을 몇 번 넣었어?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쭉 해서 12월 달까지 12번. 12번 넣었잖아. 그래서 나는 12,000원 넣은 거거든. 12,000원 넣은 건데 12월 31일 날도 12월 1일 날도 1,000원 넣었어.
12월 1일 날로 쳐 넣었는데 얘가 그러면은 12월 31일 되면 이자가 붙겠지. 한 달 지난 거니까. 그래서 얘를 1000 곱하기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다 더한 것이 이게 되는 거야. 얘를 다 더한 것이. 그래서 내가 1000원 놓고 그냥 쭉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되지만 얘는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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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매달 한 번씩 넣어가지고 한 거고. 얘를 우리가 뭐냐면은 적금이라 해. 적금이라 해서 매달 얼마씩 넣는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걸 왜 하냐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넣은 돈은 12,000원밖에 안 돼. 근데 이걸 계산하잖아. 계산하면은 한 5만 원 나와. 1.02 12성 뒤에 그 표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한 5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적금을 넣으면은 이게 좋은 이유가 그거야.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적금을 넣고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 원리학계고, 적금이 오른쪽 있지. 적금. 그래서 얘를 매달 초에 얼마씩 넣어가지고 이자가 얼마씩 붙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적금이다. 그래서 복리랑 달리법에 대해서 알고, 달리법은 안 써. 달리는 안 써. 그리고 복리만 우리가 주로 써. 복리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원리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은행에 무조건 적금 넣는 게 좋아. 그리고 여기서는 월이율이라 했잖아. 월이율이란 것은 사실 개사기거든. 보통은 이율을 연이율로 따져. 1년에 얼마, 뭐 1년에 2% 3% 이렇게 얘기하는데 월율로 따지니까 이거는 사실상 사기야. 엄청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책에서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월율로 한 거고 보통은 연이율로 한다. 그래서 연이율로 적금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을 수 있는지 하는 건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거 관련된 거를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